제가 짧게 저 소개랑 이제 저희 고유 디지털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얘기를 해 볼게요. 저희가 사실 이번에 제가 1:1 컨설팅 말고 이렇게 웨비나를 여는 거는 두 번째인데 어 생각보다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분들이랑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같이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우선은 오늘은 제가 글로벌 브랜딩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첫 번째 웨비나 때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웨비나 끝나고 나면 첫 번째 했던 거 관련해서 유튜브를 공유를 해 드릴 건데, 그때는 저희가 8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어요. 북미 마케팅 전체적으로 조금씩 얘기를 해 봤고,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그다음 웨비나부터는 하나하나 조금 깊숙이 들어가 보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브랜딩을 얘기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 그 Q&A로 사전에 SEO나 이런 거 관련해서 질문을 주시긴 했는데,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브랜딩 관련돼서 사실 제가 한 달 전부터 계획을 했던 거라 브랜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맨 마지막에 SEO나 백링크 이런 질문해 주신 거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여튼 브랜딩 관련돼서는 조금 짧고 간략하게 얘기를 해 보고, 그리고 그 뒤로는 Q&A를 받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 브랜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시다시피 브랜딩이라는 게 굉장히 생각이 많이 필요한 아이디어나 생각이 많이 필요한 거요 같아요. 이게 무슨 툴이나 공식으로 인해서 그게 뭐 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이제 여태까지 경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브랜딩을 했는지, 그리고 북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브랜딩은 어떠한 것들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을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 소개 짧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한국이랑 지금 저는 밴쿠버 캐나다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아마 다음 주에 출장을 가서 아마 2월 초까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한국과 캐나다를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 올해 초에는 저는 이제 멕시코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미뿐만 아니라 이제 좀 글로벌 브랜딩 위주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 고유 디지털이 사실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저 빼고는 모든 직원들이 다 이제 전 세계에 있어요. 그래서 한 컨트랙터까지 합쳐서 거의 한 50명 정도의 리모트로 일하는 직원들이 있고요. 밴쿠버에는 저 포함해서 이제 5명 정도 팀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키 멤버 다 포함하여서 거의 한 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저희가 막 VR, 그 버추얼 리얼리티에서도 얘기하고 놀고 막 그런 식으로 좀 영하고 그런 젊은 이제 그 전체 글로벌 친구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도움을 드리는 편인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 저는 그 직장 생활까지 다 하다가 밴쿠버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밴쿠버와 한국 다 합쳐서 제가 마케팅 경력이 한 10년, 이제 올해로 딱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패션, 뭐 코스메틱, 그리고 뭐 음식, 그리고 텍 컴퍼니 등등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를 겪으면서 제가 좀 느꼈던 게, 한국 분들이 정말 아이디어도 좋고 좋은 제품들도 많고 한데, 이게 아무래도 나라가 사실 그냥 가까이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북미랑 아시아는 굉장히 다른 결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런 브릿지 역할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사실 고유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전에도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몇몇 분들 지인분들 이렇게 도와드리다가 '좀 제대로 해 보자.' 하고 이제 고유 브랜딩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 회사들이 지금 밴쿠버에 두 군데가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제가 이제 여기 밴쿠버 중앙일보 영문 사이트를 디렉팅하고 있고요. 그리고 K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이라는 이제 스타트업들 이제 크게 도와주는, 거기서 마케팅 어드바이저로도 이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C 잡스라는 여기 잡보드 웨스턴에서 이제 좀 큰 잡보드예요. 링크드인처럼 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잡 포스팅 올리고 하는 건데, 거기서도 이제 디렉터 소셜 매니지먼트 하는 걸로 한 3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섞이긴 했는데요. 여튼 마케팅 분야에서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유는 글로벌 브랜드를 꿈꾸는 회사들을 위한 전문 기업으로 글로벌 브랜딩에 대한 아이덴티티 교육,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당연히 저의 목표는 여러분의 글로벌 브랜딩 성공과 또 회사의 성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뭐 저는 사실 이런 쿼트, 이런 명언 같은 거 보면 가끔 이렇게 딱 '이게 맞는 말이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공유를 드린데, 사실 마케팅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요즘 사실 세상에 너무 많은 좋은 물건과 또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물건과 서비스도 뭐 당연히 좋아야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또 어떤 신념과 비전을 갖고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고객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고유 디지털을 설명을 할 때, 제가 왜 고유 디지털을 시작을 하게 됐고 제가 왜 이걸 열심히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저 그냥 마케팅 에이전시 해요 하는 것보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분들의 그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이거는 제가 저희 소셜 미디어에도 공유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분이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좀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브랜드는 단지 인식일 뿐이며 그 인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실과 일치할 것이다. 때로는 앞서고 때로는 뒤처질 것이다. 브랜드는 단순히 말해 사람들이 제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상의 모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말은 제 생각에 브랜드 콘텐츠들이 컨셉의 일치함과 연속성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노출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들이 그 인식을 하기까지 사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브랜딩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한다.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그게 이제 그 인상의 모음 그리고 그 집단이 곧 브랜딩이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로고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이제 자꾸 내 주변에 자꾸 노출이 되고 인스타그램에도 뜨고 링크드인에도 뜨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떠한 목소리 톤으로 나오는지 제 머릿속에 자꾸 인식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좀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네 가지고요. 첫 번째로 이제 북미 브랜드 관련해서 어쨌든 또 한번 어쨌든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이 다 북미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저는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북미 브랜드만 갖고 있는 그런 좀 특색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하시는 로고와 네이밍 그리고 또 요즘 많이 핫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톤 앤 매너 그리고 미션, 비전, 스토리 관련한 내용 그리고 Q&A 이렇게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미 브랜드 사실 엄청 많아요. 많은데 제가 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두 개를 한번 얘기를 해 봤어요 오늘. 첫 번째는 파타고니아예요. 파타고니아는 아시다시피 등산 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굉장히 브랜딩도 잘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그 이유는 이 브랜드의 그 미션이 굉장히 확고한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제품을 만들지만 환경에 불필요한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원래 하고 있던 사업도 원래 이제 초반에 시작했던 사업도 접고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이 비즈니스를 활용하여서 환경 위기에 대한 솔루션을 구현하고 영감을 줍니다라는 내용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좀 빨리 짧게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파타고니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에 근데 개인적으로 또 이 채널이 굉장히 또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가 공유해 드릴 텐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분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선수 본인이 이제 쓸 장비에 대해서 설립을 했다가 나중에 이 환경에 굉장히 안 좋다는 거를 깨닫고 이제 이거를 안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제품을 만드는데 회사의 이익을 70% 차지하던 사업도 과감히 철수할 만큼 환경에 굉장히 진심인 회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 파타고니아가 그만큼 진심인 것을 환경에 진심인 걸 미션에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 옷 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 옷을 한 번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환경이 피해가 가냐. "옷이 닳지 않는 이상 다시 사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약간 그런 환경에 대해서 꾸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또 나중에는 또 유기농 모카로 또 100%다 전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북미 브랜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북미에 있는 여기 로컬 사람들이 진짜 그렇거든요. 굉장히 환경에 진심이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사실 여기서 요가복 CMO로도 좀 일을 했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친환경적인 소재여야 백화점에 아예 입점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백화점에 입점이 가능하지 않은 옷들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북미는 어쨌든 환경뿐만 아니라 약간 뭐 인종 뭐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여기서 이제 의류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쪽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샤피파이예요. 샤피파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웹사이트 이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이제 웹사이트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죠. 근데 저도 사실 굉장히 샤피파이한테 굉장히 감사해요. 왜냐면 이거 덕분에 예전처럼 막 코딩을 엄청 많이 하지 않아도 이제는 웹사이트를 쉽게 만들고 누구든지 이제 이커머스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회사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이유도 이 회사의 비전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을 위한 상거래를 개선하여 기업이 가장 잘하는 일, 즉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라는 게 이 회사의 이제 미션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브랜딩 스토리를 들어보면 이것도 제가 나중에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이거는 근데 어차피 제가 이 한글 버전을 못 찾아서 영문 버전만 가져왔어요. 근데 자막도 쪼끔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 창업자가 이민을 왔어요. 이민을 왔는데 이제 워크 퍼밋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일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그러면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다.' 했는데 웹사이트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커머스 누구나 온라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샤피파이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샤피파이 같은 경우에도 뭐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기업을 돈 벌게 해 주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오늘 브랜딩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 과정 속에서 정말 그 마음만으로 시작한 건 아닐 수도 있죠. 누구도 모르는 거죠. 사실 이게 뭐 정말 좋은 투자자를 만났다든지 그 중간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파타고니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미션이나 뭐 비전이나 아니면 본인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사실 말씀을 드리려고 이 두 가지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비디오도 사실 뭐 브랜드 스토리 우리가 나중에 브랜드가 커지고 나면 뭐 이런 것들 이제 나중에 만들고 하시겠지만 그럴 때도 우리 브랜드가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부각을 시켜서 얘기를 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 브랜드를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보여드렸고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제가 실질적인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위에 거는 사실 저희가 SEO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는 툴은 아니고요. 제가 그냥 엑셀로 그냥 이런 표를 만들어서 해 보라고 권유를 해 드려요. 근데 사실 북미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에서 브랜딩을 만들고 사업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브랜드 경쟁사 분석 시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웹사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그 회사가 소셜 미디어에서는 어떠한 콘텐츠를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톤으로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 우리의 경쟁사에서 영상이나 디자인 이런 것들을 어떠한 것들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또 이메일이나 이제 텍스트 같은 거 보면 말투가 있잖아요. 어떠한 식으로 말투를 하는지도 사실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요. 인더스트리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사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아까 파타고니아도 마찬가지고 뭐 샤피파이 지금 인더스트리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 에이전시를 하면서 다양한 인더스트리를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뭐 그 부분에 경험이 다 있어서 다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리서치를 통해서 이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캠페인은 뭔지, 그리고 또 맨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그 회사가 어떠한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고 어떠한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초반에 저는 경쟁사 이제 북미 브랜딩을 하시기 전에 이게 첫 단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꼭 체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같은 거 있으시진 않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로고랑 네이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우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지금 보이는 이 로고들이 로고가 예뻐서 유명해졌을까요? 아니면 유명해져서 로고가 눈에 보이는 걸까요? 저는 사실 그 후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마케팅 에이전시 브랜딩을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 우리 이제 브랜드 뭐 시작하는데 네이밍 뭐 하지, 뭐 하지?" 이런 말을 사실 되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그 시간을 너무 많이 쏟지 말라고 사실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로고를 이제 당연히 제가 이 뒤에 또 중요한 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몇 가지는 있지만 로고 때문에 회사가 잘 된다라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고를 만들 때 어떠한 개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기사들도 찾아보면 많은 이제 회사 뭐 그 하버드 비즈니스 데이터 이런 데서도 브랜드의 이름이나 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생각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세 가지는 꼭 이제 다른 나라에서 브랜딩을 하실 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기 쉽게 만드는 거는 저는 당연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발음하는 거. 우리 한국어로 발음하는 거랑 뭐 영문으로 발음하는 거랑 그리고 뭐 나중에 뭐 이게 뭐 꼭 북미뿐만 아니라도 언어마다 이제 발음에 따라서 또 그 브랜드의 인식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사실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흔하지 않고 유니크한가 이 내용은 왜냐면요. 그 브랜드가 유니크해지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SEO적인 문제 때문인데요. 구글에 예를 들어서 우리 브랜드 검색을 했을 때 뭐 지역 이름이거나 뭐 엄청나게 유명한 커뮤니티거나 이러면 그 검색 상위 순위에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한국에서 이미 브랜드를 잘하고 계셨고 북미로 이제 진출을 하시기 전에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영문으로 했을 때 구글에 검색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 그리고 거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SEO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흔하지 않고 유니크한 이름인가.'라는 내용을 저는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네이밍 실수를 하나 이제 두 개의 공유를 드렸어요. 뭐 펩시도 그렇고 폴드도 그렇고 죄송해요. 네.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중국어로 번역 시 펩시는 당신의 조상을 무덤에서 다시 데려옵니다라는 내용으로 번역이 되었다고 해요. 이런 내용은 이제 뭐 큰 회사에서도 많이 실수를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실수를 하는 이유는 그 현지에 대한 현지 사람들과 충분한 그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 조사를. 그래서 이러한 거는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웹사이트에서 제가 글을 읽고 너무 이제 agree 했던 게 뭐냐면 여기서 말을 하는 게 가장 실망스러운 실수 중 하나가 매우 유능하고 지적인 현지인을 고용해서 해외 시장 서비스를 제공은 하지만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글로벌 컨설팅 계약에서 이 마케팅 임원들이 그런 내용을 물어본대요. 왜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할까요? 하면 이분들의 대답은 현지 팀에 문의를 하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캐나다에 있으면서 제가 지금 한국 분들한테 이렇게 웨비나도 하고 한국 클라이언트 분들도 있지만 저는 북미 회사들을 꼭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확실히 이 현지의 감은 정말 다른 것 같긴 해요. 뭐 이제 사전에 나오는 영어 단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밴쿠버 캐나다 안에서도 밴쿠버만의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요. 또 밴쿠버와 시애틀 웨스트 코스트에서 굉장히 가깝지만 또 다른 말로 쓰면서 이제 콘텐츠가 붐이 되고 하거든요. 그거는 시장 조사를 현지에서 충분히 많이 한 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꼭 현지의 에이전시 구해라 이런 내용이라기보다 현지에 충분히 현지 사람들한테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케팅팀이 현지 의견을 충분히 자주 포착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톤 앤 매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이 부분은 한국에서도 많이 얘기를 요즘 하고 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톤 앤 매너 같은 경우는 말투랑 어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브랜딩을 하나의 사람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 자녀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어떤 식으로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그런 생각이 있다시피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 때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기 위해서 말투와 어조를 저희가 이제 정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좋은 예로 제가 메일침프라는 회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들이 이메일 마케팅을 할 때 이 이메일 캠페인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낸 소프트웨어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 홈페이지에 이제 본인들의 보이스와 톤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다 내용을 써 놨어요. 여기 보시면 메일침프의 목소리와 어조는 인간적이고 친숙하고 친근하며 straightforward, 그러니까 둘러서 얘기하지 않고 다이렉트하게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 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이거 그냥 번역한 거여서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상황에 따라서 어조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는 비공식적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formal하지 않다라는 말을 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머 감각은 있지만 또 그 동시에 엔터테인먼트보다 명확성을 더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얼마나 디테일하게까지 얘기를 하냐면요. 왜냐면 어쨌든 이메일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여기서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작성 중인 내용과 관련이 없는 한 연령이나 장애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별 she, he 대신에 they를 사용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 쓸 때는 선호하는 대명사를 쓰고 모르는 경우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은 당연히 아직 이런 시기가 오기에는 아직까지는 먼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뭐 북미도 그렇고 다른 뭐 나라도 그렇겠지만 트랜스젠더도 있고 그리고 태어나기로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마음속으로는 남자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she로 이 사람을 결정짓느냐 링크인에도 사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she, he, they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불리고 싶은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메일침프는 이제 이 부분을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일침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 소셜 미디어 콘텐츠, 이메일 마케팅 등등 이러한 톤과 매너를 갖고 얘기를 하자라고 우리가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딱 정해놓은 거죠. 이렇게 정해놓는 게 이제 팀과 공유도 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피셜하게 공유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메일침프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린 그 메일침프의 인스타그램, 틱톡 그리고 웹사이트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인 것 같나요? 약간 친숙하면서 프렌들리한데 그 대신에 또 명확하게 숫자로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브랜드 컨텐츠뿐만 아니라 말투에서도 나타내게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딩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딱 탄생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략을 갖고 그 전략을 통해서 스타일 가이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노출되는 모두한 것들의 통일성을 갖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브랜딩에 관해서 사실 어렵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
저는 제가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도와드리는 내용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제가 질문을 드려요. 뭐 "주요 경쟁사는 누굽니까? 당신이 이제 방문한 웹사이트들을" 죄송해요. 뭐 "타겟 고객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타겟팅이 보통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또 내용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뭐 이게 "어떤 단어가 당신의 브랜드에 더 적합합니까? 친근한 느낌으로 다가가고 싶나요? 아니면 기업적인가요?" 사람마다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고유가 재밌으면서 친근하게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기업 이미지가 컸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 파타고니아는 친환경적인 느낌을 계속 내다시피 이런 식으로 우리 브랜드가 사람들한테 주고 싶은 인식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브랜드 경쟁사 분석 그리고 이러한 브랜딩 퀘스천들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 브랜드 아니면 내가 일하고 있는 이 브랜드가 도대체 어떠한 컨셉으로 이 나라에서 보이고 싶냐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 후에는 이런 식으로 뭐 정확하게 짚지 않으면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example도 있어요. 뭐 funny한지 serious한지 casual한지 formal한지 어떤 식으로 보여지고 싶냐에 대한 거를 단어로 정의를 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브랜드가 이제 생기면 사람들과 사실 제일 많이 소통하는 게 소셜 미디어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그 소셜 미디어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목소리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해 놓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저번에는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이거는 저희 클라이언트 회사 중에 하나고 제가 이제 브랜딩을 도와드렸던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회사예요, 이 회사는. 그래서 이 회사는 근데 이제 그 "단순한 화장품 회사다." 이렇게 하면은 요즘 너무 많잖아요, 화장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 얘기를 할 것인가? 톤 앤 매너를 갖고 숫자와 함께 명료를 한다. 진실하게 말한다. 희망찬 언어들을 사용한다.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말투를 사용한다." 등등.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싫어하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GMB를 생각했을 때 '뭐를 숨기네. 해롭다. 과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게끔 콘텐츠를 만들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내부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요즘 많은 투자자분들도 이 브랜드 가이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저는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떠한 브랜드 톤으로 얘기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도와드리는 역할도 하지만 예전처럼 이제 브랜드라는 게 로고, 뭐 색깔, 폰트를 넘어서서 이제 어떠한 목소리와 전략을 갖고 얘기를 할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미션, 비전,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미션 비전 스토리는 제가 봤을 때 예전에는 뭐 미션이라고 얘기도 하고 비전이라고 얘기도 하고 스토리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이 말은 그냥 이 왜 이 브랜드가 존재하냐에 대한 의문인 것 같아요. 브랜드의 존재에 대한 이유를 미션으로도 얘기하고 비전으로도 얘기하고 스토리로도 얘기하고 근데 제가 나중에 예시 보여드리겠지만 요즘 아마존이 얘기하는 것 아마존 같은 경우는 미션과 비전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지 않았고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4가지 철학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회사마다 어떻게 얘기하냐 뭐 미션이라는 단어를 쓸 것인가 스토리라는 단어를 쓸 것인가에 따라 다른 거지 모두한 내용은 브랜드 존재에 대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굳이 여기서 미션과 비전을 따로 얘기를 하자면 미션 같은 경우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즈니스가 존재하는 이유와 현재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비전 같은 경우는 좀 미래지향적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고 싶냐 직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이제 우리 회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미션과 비전을 어떻게 생각을 해내냐라는 것은 저는 이제 뭐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경쟁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경쟁자들의 비전은 어떤가. 그거를 똑같이 따라온다는 게 아니라 경쟁자 한 군데만 보시지 말고요. 이 회사 우리 인더스트리에 있는 이 회사들이 어떠한 비전이나 어떠한 생각을 사람들한테 이제 뿌렸는지 우리 인더스트리에서 제일 탑인 회사는 어떠한 내용을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길래 이 사람들이 이 회사를 좋아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 보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짧고 의미 있게 만들기는요. 제가 이거는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또 느낀 건데 어 미션과 비전을 정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그러니까 미션에 내가 생각하는 내용을 막 다 담으려고 하세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너무 길고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만큼 또 관심도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막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했고 막 뭐 내가 너무너무 자세한 내용은 그냥 인터널하게 따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대대적으로 보여지는 스토리와 인터널하게 보여지는 그 스토리가 뭐 아예 다르진 않고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뭐 웹사이트나 이제 이런 거 회사 설립하시고 아니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미 자리 잡았지만 글로벌로 진출하실 때 이런 거 만드실 때 뭐 너무 막 길게 쓰고 우리 회사 한국에서 얘기했던 그런 우리의 회사 역사 스토리를 다 뭐 언급을 해야겠다. 이거는 사실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짧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나이키에 대한 미션을 볼게요. 저는 사실 이 나이키가 뭐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회사지만 뭐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를 했고 나이키가 이제 잘 됐던 이유는 물론 뭐 제품도 좋고 했지만 사실 다 브랜딩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항상 "이 제품 사세요."라는 말보다 우리가 얼마나 이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리스펙을 하는지 얼마나 존경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보여주고 있어요. 뭐 광고도 그렇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사명은 영감을 주고 전 세계 모든 선수에게 혁신을 제공합니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디파인을 해 줬어요. 정의를 내려준 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선수란 꼭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몸 바디가 있는 모든 사람을 "우리는 운동선수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사실 저는 참 간단하면서도 나이키를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여튼 열정과 혁신 그리고 영감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리고 스포츠를 일상 습관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쪼끔 뭐 우리가 딱 하나 밀고 나가자고자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좀 짧고 클리어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거와 다르게 이 회사는 이제 예전에는 미션과 비전을 홈페이지에서 저도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보니까 Four Principles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경쟁사 중심이 아닌 고객 중심, 발명에 대한 열정, 운영 우수성에 대한 약속, 장기적인 사고라는 네 가지 원칙을 따릅니다. 아마존은 지구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 그리고 가장 좋은 고용주, 가장 안전한 일터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라는 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 소셜 미디어도 보면 그 직원들이랑 뭐 이벤트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요. 그러니까 사실 아마존에 일하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고 또 중간에 뭐 이제 뭐 스트라이크도 노조 같은 것들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러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늘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예전처럼 뭐 회사 설립할 때 미션, 비전, 스토리 다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회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내시든지 상관없으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회사 이거는 사실 저희 지금 파트너 회사고 제가 북미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또 회사인데 저희는 이거는 보여드린 이유가 이 회사는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 고유 디지털 그 브랜딩 자체가 그거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직원들이 영하고 재미있게 이렇게 굉장히 테크놀로지를 따라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얼마 전부터 VR 안에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 GSP 스튜디오의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브랜딩을 하지만 제품을 판매하실 때도 우리가 어떠한 게 보였으면 좋겠는가를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왜냐면 또 너무 길면 그러니까 이게 브랜딩이라는 게 이제 소셜 미디어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소셜 미디어 마케팅은 따로 또 웨비나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사전에 질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전 질문 받기 전에 혹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아니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댓글이 안 보이는데 혹시 수빈님 죄송한데 저희 지금 질문 같은 거 있을까요? 댓글에? 여기 챗 바가 여기 있구나. 네. 없으시면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질문해 주셨던 게 "한국어 의미를 따른 국내 브랜드명과 해외 브랜드명을 달리 가져가도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대답해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 고유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국말이잖아요, 고유. 근데 제가 고유라는 이름을 짓기 전에 저희 로컬 팀들한테 물어봤어요. "고유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때?" 그러니까 non Korean 한국인이 아닌 사람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You go girl, cheering up."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영문으로 단어 뜻이 있는 건 아닌데요. "You go girl."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여기서. 그런 말이 어떤 상대방을 이렇게 격려해 주고 이렇게 에너지를 부스트 업 시켜 준다 이런 말처럼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저도 한 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팀한테 물어보고 어쨌든 사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 번의 대답은 저는 한국어 의미를 따른 국내 브랜드명을 사용하셔도 좋은데요. 꼭 해외 어떠한 나라에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 현지에서 어떤 식으로 하실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어떤 식으로 그 내용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는 이런 단어인데 영어로 들었을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는 말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사전 조사를 해 보시고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오늘 굉장히
거의 1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너무 죄송해요. 벌써 이제 Q&A 시간인데 다음부터는 10분 기다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제 들어오셔서 어떡하지? 죄송하네. 근데 뭐 저희가 이제 그 녹화본 나중에 편집해서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걸로 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 분들 요즘 너무 바쁘셔서 또 이렇게 평일 에는 1시간 이상씩 시간을 웨비나로 쓰기가 어렵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최대한 이렇게 저번에 또 너무 오래 해 가지고 좀 이번에는 좀 빨리빨리 했는데 죄송하네요. 이제 들어오신 분들. 네. 하여튼 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언어 장벽에 대한 극복 방안. 저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팀과 얘기를 해 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말 같은 경우에도 직독직해하면 정말 이상한 부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 현지 로컬 사람들도 느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어떠한 한국어 잘 모르는 영어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그거를 구글 트랜슬레이션에 돌려 가지고 그 막 말 이상한 한국말도 좀 이렇게 직독직하면 이상한 말들 많잖아요. 그런 걸로 자꾸 마케팅을 해요. 그러면 한국 사람 입장으로서 '아 이게 이 사람이 뭐 이 우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어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언어라는 게 현지에서 살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 저도 당연히 책으로 배우고 뭐 다 했죠. 우리가 영어 아예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현지에 있기 때문에 쪼끔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내용, 어떠한 식으로 이 바이브나 이런 것들을 또 느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팀 내에서 너무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뭐 저희뿐만 아니라 그냥 그런 이제 영어 하시는 그런 프리랜서나 이런 분들 그 현지에 살고 있는 분들과 같이 함께 일을 콜라보레이션을 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기 질문해 주신 분들이 여기 다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답변 듣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드려 볼게요. 세 번째랑 네 번째가 좀 비슷해서 제가 같이 한번 준비를 해 봤어요. 진짜 소수의 팬을 초기에 만들 수 있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방법. 그리고 어떤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야 좋은가요? 인플루언서 서치의 단계가 있을까요? 인플루언서들의 마케팅 비용 책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이거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일단 그 아까 얼마를 측정해야 좋은가요?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구글에 검색을 하거나 에이전시 얘기해 보면 아마 금액이 천차만별일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팔로워당 뭐 나노 인플루언서는 1,000명당 10,000명, 그리고 이 사람들은 10불에서 100불, 그리고 10,000명에서 50,000불은 100불에서 500불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인플루언서들이랑 일을 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것보다 싼 분도 있고 비싼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협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의 팔로워 수와 예전처럼 팔로워나 라이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댓글로 얼마나 인게이징을 하는가, 어디언스인가. 왜냐면 요즘은 팔로워나 좋아요 이런 거 다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기보다 이 사람이 어떠한 회사와 콜라보레이션을 했는가, 어떠한 기버웨이 캠페인을 많이 해서 청중들과 소통을 하고 지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로 판단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이 사람 팔로워 얼마니까 나 얼마 줄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사실 어 성공적인 전략이라고 저는 절대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막 인플루언서 마케팅 같은 거 하실 때 꼭 리서치도 많이 해 보시고 협상도 해 보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 인플루언서한테. 혹시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찾고 있는데 너 우리가 몇 분 정도 해 주고 싶은데 얼마 정도 생각해?" 라는 얘기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하실 때도 그 한 사람만 찾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랑 이제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여러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한번 해 보시면 금액이 천차만별이라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화장품 브랜드를 끝냈는데 아까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딱 마지막으로 이제 어저께 이제 끝냈는데 거기도 보면 굉장히 이 팔로워 수가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은 한 500불, 600불 이상 부르시는 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룰이 아니고 예전에 이런 정해진 룰이 있을지언정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시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 여기 혹시 저희 나중에 그거 하실 때 편집하실 때 요 내용은 좀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회사명이 있어 가지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도와드렸던 건데 오늘 그냥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 가지고 처음으로 여튼 질문으로 돌아가서 인플루언서 마케팅 활용하셔야 될 때 꼭 서치 단계 있고요. 마케팅 비용 책정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소수 팬 찾으실 때 꼭 그 우리 브랜드 결과 맞는 분을 직접 찾아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약간 UX 라이팅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UX 라이팅이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컨텐츠 라이팅이라고 했는데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그 글들 있죠. 컨텐츠들인데 "어떻게 하면 매끄럽게 쓸 수 있을까요?"라는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이거는 be clear 그리고 be conversational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화하는 형식으로 쓰라고 요즘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또 요즘 또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 이제 UX라는 게 어쨌든 그 유저 경험이 좋게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쓰거나 이러한 것들보다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쓰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것 나중에 제가 이제 소셜 미디어 마케팅 할 때 쪼끔 더 깊숙이 들어가겠지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소셜 미디어마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찾으실 때 어디서 찾으실지를 꼭 이제 확인을 하시고 찾아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마 제가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인 것 같은데 혹시 네.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SEO 아까 전에 백링크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도 사실 너무나 복잡한 내용이라서 제가 지금 짧게 설명드리기에는 쪼끔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면 이것도 저희 실제로 일을 했던 회사들인데요. 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희가 어차피 대행을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레포트를 보내 드리는 거예요. 이런 레포트를 보내 드리고 나서 "백링크 받겠다." 오케이 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도메인 점수 그리고 스팸 점수 이 웹사이트가 갖고 있는 트래픽 그리고 노스 아메리카 트래픽 이런 거를 저희가 공유를 해 드려요. 그리고 이 웹사이트 괜찮겠다 싶으면 그 웹사이트랑 협상을 시작하거든요. 그 웹마스터한테 "우리 얼마 줄 거 우리 백링크 해 주는 대신에 얼마 줄 거야?"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80 불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includes writing이 무슨 말이냐면 백링크 할 때 어쨌든 블로그를 써 주고 나서 우리 웹사이트 링크를 걸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제공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웹사이트에서 글을 제공해 주는지예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이팅을 포함하여 지금 80 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 불. 근데 라이팅 서비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아까 북미 소셜 미디어 마케팅 그 절차처럼 백링크 우리 웹사이트에 맞는 카테고리에 대한 웹사이트를 찾아서 연락을 하고 연락을 할 때도 도메인 점수가 몇 점 이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당연히 그 클라이언트 분과 이제 처음에 약속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일을 하는 편이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백링크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SEO 백링크 같은 경우는 좀 더 궁금하시면 제가 이제 다음에 SEO 하실 때 또 들어오셔서 제가 공유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여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1 시간이 지나 가지고 지루하셨는지 너무 빨랐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1-2개 정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혹시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내용 채팅방에 써 주셔도 감사할 것 같아요. 없으실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튼 오늘 너무 또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어쨌든 이메일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메일로 저희 이제 이 오늘 내용한 거 편집하고 나서 공유해 드릴 거고 그리고 어 저희 2 시로 얘기한 거 맞죠? 왜 3 시인데 이제 들어오시면 어떡하지? 진짜 죄송하네. 오시자마자 제가 보내게 생겼네요. 예. 어 네 여튼 오늘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회가 되면 저도 한국 가면 같이 한번 뵙고 또 얘기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저희 1대1로 제가 20분 무료 컨설팅도 해 드리고 있거든요. 마케팅 인더스트리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내용마다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는 사실 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텍 컴퍼니 같은 경우에 저희가 4 월부터 지금 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보다 이제 백링크에 엄청 많이 신경을 쓰고 있죠. 근데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조건 인플루언서를 밀고 있어요. 그게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처음에 어쨌든 뭐 컨설팅 같은 거 무료니까 왜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지 회사나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충분히 좀 컨설팅을 받고 하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요. 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그리고 기회 되면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